버락이 지금 베가스에 있다고 합니다. 저 락이 나오면 1일차에 나올 것 같아요? 2일차에 나올 것 같아요? 양일 다 안 나올 확률이 70%라고 보고요. 90%라고 봐요. 그래서 굳이 하나 고르자고 하면은 저는 1일차가 더 설득력은 있다고 생각해요. 전 2일차. 2일차. 거기 나오고 제가 아까 WWE 팀 대 TKO 팀 얘기했잖아요. 그러고 워게임즈까지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엄청난 숙제가 있는 게 사실 트리플 H 쪽이 페이스잖아요. 근데 트리플 H는 인심이 역사상 최악이에요. 환호를 받을 수 있을까? 저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TKO를 욕하는 느낌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한빈입니다. 오늘 이제 레슬매니아 42 프리뷰 좀 해볼 텐데 오늘도 넷플릭스 공식 해설위원 나츠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존 시나가 또 호스트를 한다고 해요. 호스트라고 하면 진행을 맡게 되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호스트를 맡게 되면 여러 가지 악역이랑 얽히고 살키면서 에이 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존 시나 호스트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티켓 판매 부족이 제일 큰 거라고 생각이 되고, 왜냐면 은퇴전 할 때만 해도 올해 호스트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고 하는데 티켓 부진을 좀 만회하고자 존 시나라는 강수를 쓴 게 아닐까. 또 LA가 베가스랑 가깝잖아요. 헐리우드에서 영화 찍으면서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WWE와 돈독한 인연을 이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레슬매니아 42 1일차에 7경기 네. 그리고 2일차에 6경기 한 경기가 안 채워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도 작년에 사실 이오 스카이가 레슬매니아에서 최고의 경기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거 한 자리 안 주는 거 저는 이치에 어긋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선 많이 넘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또 생각보다 이오 스카이하고 아스카 간의 세그먼트에 대한 시청률이나 SNS의 반응들이 순위권에 오를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하니까요. 이것도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데이원 경기들 살펴볼 텐데 3대3 태그팀 매치 있죠. LA 나이트 우소즈 대 더비전 그리고 아이쇼 스피드. 일단은 태그팀 챔피언십을 뺏긴 우소즈가 화가 많이 났을 텐데 LA 나이트하고 아이쇼 스피드를 얹어서 LA 나이트도 좀 자리를 채워주고 아이쇼 스피드도 좀 자리를 채워주면서 화제성하고 레슬매니아 스팟을 하나씩 다 챙기는 식으로 간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 생각에는 태그팀 챔피언십 벨트가 걸려있지 않기 때문에 LA 나이트하고 우소즈가 이기는 게 맞지 않을까. 상대편에는 어떻게 보면 일반인이잖아요. 아이쇼 스피드? 네. 근데 운동을 진짜 잘하기는 해요, 얘가. 근데 뭐 그 일반인 있는 쪽이 이기는 것도 좀 이상하고, 벨트를 뺏긴 김에 그래도 넌 타이틀전에서는 이겨야 되지 않을까? 아이쇼 스피드가 최근 컨텐츠 보면 운동선수들한테 배우고 실제로 예전프력이 굉장히 좋다고 하거든요. 저는 이 경기가 연예인의 개입이 이 정도까지 있으면 딱 좋지 않을까 하는 그 선인 것 같아요. 흥을 돋구는 용으로. 흥을 네. 돋구고 그냥 재밌고 아이쇼 스피드 뛰는 거 보고 뭐 로건 폴 뛰는 거 보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좀 경기에 유의미한 결과를 남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이제 레슬매니아는 언제나 연예인들과 함께 해왔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이쇼 스피드하고 함께 하는 게 뭐 이상할 건 없습니다. 무엇보다 NXT 퍼포먼스 센터에서 장시간 동안 훈련을 했기 때문에, 또 그 훈련을 랜디 오튼이 참관하면서 지도 첨삭도 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구색을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좋은 경기라고 보이지 않을까. 그래도 어쨌든 선수가 있는 3명의 선수팀한테는 지는 게 좀 맞지 않을까. 무엇보다 이 LA 나이트라는 인물이요, 전년도 6월 머니 인 더 뱅크 때부터 비전하고 계속 대립을 했어요. 맞죠. 그래서 머니 인 더 뱅크 때 당한 게 열받아서 로우로 이적까지 했기 때문에 이야기의 시즌의 종료가 레슬매니아잖아요. 그래서 LA가 좀 이겨서 비전에게서 벗어나면 어떨까. 그러면 여기에 브론 브레이커 들어오는 건 이건 아껴놔야죠. 뒤에 있으니까. 네, 아껴놔야 된다. 오케이. 네. 그러면 브론 브레이커 얘기 조금 이따 하고, 그러면 오프닝 태그팀 매치 승자는 LA 나이트 우소즈? 네. 그럼 저도 LA 나이트 우소즈 하면서 경기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언생션드 매치, 제이콥 파투 그리고 드루 맥켄타이어 간의 맞대결인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경기를? 그냥 알던 맛 아닐까요? 전 참 이 경기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모두가 결과를 알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드루 맥킨타이어가 이길 확률이 제로잖아요, 사실. 이제 영화 하이랜더를 찍으러 갈 거기 때문에. 맞죠. 좀 재미있는 점은 드루를 공격했기 때문에 드루가 챔피언이 됐었죠. 그래서 제이콥 파투로 챔피언이 됐다가 제이콥 파투로 챔피언을 잃은 드루의 그 감정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경기가 되겠고, 언생션드 매치가 세스 롤린스 트리플 H 이후로 그렇죠. 역사상 2번째 언생션드 매치가 되겠는데, 제이콥 파투는 스턴트 같은 걸 굉장히 잘하고, 드루 맥킨타이어도 스티프한 경기들, CM 펑크와의 명승부가 또 연상이 될 정도로 경기 내용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되게 도파민이 차오를 수 있는 상상을 초월하는 장면으로 경기가 끝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요? 누가 봐도 몇 개월 쉴 것 같다 싶을 정도의 강력한 공격을 받고 아마 지지 않을까. 그러면 요즘 드루가 계속 이 찡찡대는 캐릭터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매매 시즌 혹은 타이틀 전선에
정말 가깝게 가다가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이런 그림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드루 캐릭터의 약간 한계성인 것 같아요? 아니면 저는 그냥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시대의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싶거든요. 드루가 전년도에도 물 먹고 캐시인 당하고 올해에도 레슬매니아 직전에 갑자기 또 타이틀 잃어버리고 이런 거 자체가 드루가 못해서가 아니라 드루는 이미 최고로 잘하고 있는 거고 레슬매니아 시즌 직전까지 챔피언 된 거 자체가 대단한 거다. 저는 좀 이렇게 보여지고요. 사실 미국인 아이콘들을 좀 챙기기에도 정말 이틀밖에 없는 날이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아직 드루의 최고점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이 드루 맥킨타이어라는 인물이 말씀하신 대로 찡찡이 디에먼크가 사실 이 디에먼크의 그 익살스러운 말재주를 가지고 선역을 아직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이콥한테 뚝배기 깨지고 한 4, 5개월 쉰 다음에 디에먼크의 선역 버전을 본다면 드루의 고점이 어쩌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레슬매니아 주인공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 모습을 저는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후에 제이콥 파투는 어디로 갈 것 같아요? 글쎄요, 스맥다운에서 이제 하이미들에 계속 걸쳐져 있으니까 타이틀 구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습니다만은 확실히 드루 맥킨타이어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메인 챔피언십 향방에 끼어들기는 애매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코디하고 랜디가 좀 오래 갈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MFT랑 얘기하는 모습 나왔는데 그쪽이랑 그쪽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네요. 네. 일단 그래서 드루는 무조건 패배한다. 왜냐? 영화 찍으러 가야 되니까. 그리고 제이콥이 승리해서 제이콥 파투가 이제 레슬매니아 이후에 뭐 백래시를 가든 어떻게 하든 그 행보는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로얄 럼블에서 리브 모건이 승리를 하면서 기회를 얻었고 결국 고른 상대가 스테파니 바케르여서 이번 레슬매니아에서 위men's 월드 챔피언십 걸고 둘이 맞붙게 되는데 이 경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 경기가 그래도 바켈의 영어를 못하게 되니까 대립 과정이 짜게 식는 느낌이 있잖아요. 좀 매콤하게 얘기했으면 재밌을 법한 것들을 서로가 이제 의사소통이 안 되면서 바켈이 좀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더군다나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보호받는 부킹으로 어떻게든 레슬매니아까지 꾸역꾸역 가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거든요. 그런 거에 있어서 이 위men's 월드 챔피언십의 빌드업이 좋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그 혹이 났잖아요, 얼마 전에. 록센 페레즈랑 부딪히면서. 그렇죠. 둘 다 혹이 났잖아요. 록센이랑 리브랑. 그런 거에 있어서도 좀 바켈 쪽의 민심이 안 좋아지는 소리도 들리고 있긴 하는데 저는 이런 빌드업 서사에 대해서 기대감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저는 이 둘 간의 각자의 인간에 대한 승리를 저는 좀 높게 사거든요. 이제 스테파니 바켈 같은 경우에는 루차가 없는 칠레에서 태어나서 멕시코로 가서 루차를 배우고 그 스타성이 인정받아서 AW에서 메르세데스 모네하고 한 경기를 WWE가 봐서 WWE로 데려왔잖아요. 근데 그런 그녀가 WWE 선수가 되는 게 평생의 꿈이었는데 이 WWE 레슬매니아의 위men's 월드 챔피언십을 치른다. 이거는 본인의 꿈을 이루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성불이잖아요, 성불. 또 리브 모건 역시 레슬매니아를 단 한 번도 싱글 경기를 치른 적이 없어요. 그게 치른 경기가 나탈리아랑 했던 프리쇼. 프리쇼는 사실상 메인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아니고 다인전, 태그 이렇게만 하다가 이번에 정말 전천후로 성장해서 바켈도 리브 모건도 레슬매니아에서 싱글 경기를 하는 엄청난 해피엔딩을 누리게 되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 경기의 빌드업은 차치하고 이 둘이 등장할 때 감격어린 표정을 그 표정을 좀 자세히 볼 것 같아요. 바케르가 사실 데뷔할 때는 되게 임팩트가 있게 등장했는데 챔피언으로서 따지고 보면 좀 아쉬운 게 많잖아요. 그러면 스테파니 바케르가 챔피언으로서 아쉬웠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일단 음악이 바뀐 것도 한몫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 맞네. 음악이 원래 임팩트가 되게 셌고 맞아. NXT 때부터 많은 호응도를 얻었었는데 이게 스테파니가 인기가 많으니까 더 좋은 음악을 주자라고 멋대로 바꿔서 스테파니는 맞서 싸움에도 불구하고 음악이 바뀌었잖아요. 그 음악이란 게 얼마나 모멘텀이 큽니까, 요즘 시대에. 음악만 좋아도 챔피언이 되는 시대가 와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스테파니 음악이 바뀐 것도 아쉽고 영어도 아쉬운데 무엇보다 다리가 다치는 동안 경기를 좀 안 뛰는 파이팅 챔피언이 아닌 모습을 보여주었고 복귀를 하고 나서는 니키벨라하고 경기를 하게 되면서 챔피언이 아무리 잘해도 상대가 손을 맞잡을 수 없는 상대이기 때문에 좋은 경기가 안 나왔잖아요, 니키벨라와 함께. 해서 여러모로 복합적으로 선수의 모멘텀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났다. 니키벨라 인기 선수고 붙여주는 게 포상이고 노래를 바꿔주는 것도 얘를 신경 써주는 것고 다 고마운데 결국에 다 역효과가 났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오 스카이랑 경기하고 니키벨라랑 붙지 않았나요? 그 대조 때문에 더 티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오 스카이랑 레슬팔루자에서 어떻게 보면 그날의 베스트 매치 중 하나였던 것 같은데 그러고 갑자기 니키벨라 공격하고 이러니까 저도 짜게 식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211 챔피언인데 기억나는 경기가 그렇게 없어요. 없죠.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 그러면 승리는 누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바켈을 계속 가기에는 바켈이 좀 한계점을 많이 보여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저는 리브 모건으로 하고 싶은 게 지금 주인공이 되기에 적절한 시기인 것 같아서 로열 럼블 위너에다가 레슬매니아의 첫 챔피언십 싱글 경기 여기에서 이제 리브 모건을 차라리 치켜 세워주고 바켈은 이제 챔피언으로서 레슬매니아 성과 자체가 이미 포상 아닐까 좀 이렇게 보이고 영어 같은 게 좀 늘고 링 퍼포먼스가 좀 더 안정이 되면은 나중에 차후에 또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리브 모건을 생각하는 게 전 리브 모건이 이기고 저지먼트 데이의 실질적인 리더가 완벽하게 되지 않을까. 이미 비선 실수 아닌가요? 비선 실세는 맞는데 도미닉의 파워가 그만큼 약해지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래서 리브 모건이 이기고 더 악역을 즐겁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리브 모건. 그래서 리브 모건한테 걸어보는 게 나을 것 같다. 그거는 저희 둘 다 똑같은 생각이니까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경기 WWE 위민스 태그팀 챔피언십 경기인데 페이탈 4A로 진행이 되죠. 리오를 꺾고 챔피언이 된 Irresistible Forces의 네 번째 방어전이 되겠습니다. 제가 뭐 개인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했듯이 이 대진 자체는 리브 모건 바켈이라던가 제이드 카길이라던가 이런 차세대들이 싱글로서 이제 스팟라이트를 받을 수 있게 베테랑들이 한 발 물러서주는 집단 경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레슬매니아의 많은 스타들을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부킹을 영리하게 잘했다. 하나의 경기로 놓고 봐서는 기대되는 경기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벨라 트윈스가 있어서 그런가요? 그런 것도 있는데 아무래도 여성 태그팀 매치 자체가 싱글 경기, 태그 경기 자체도 쉴 틈 없이 완성도 있게 하는 선수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4A가 되면은 굉장히 복잡한 스팟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제 여기서 분명히 망설이는 혹은 기다리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짜게 식을 수밖에 없고 여기서 이제 샬럿 같은 경우에는 15분만 줘도 내가 왜 샬럿인지 알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이번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했습니다만은 지금 니키 벨라도 100%여도 아쉬운 애인데 발목이 안 좋잖아요. 발목이 안 좋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이 대진에 기대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경기 자체는 그냥 나름 재밌게 볼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뭐 챔피언이 바뀌든 안 바뀌든 유의미한 스토리라인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의 드라마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벨라 트윈스의 승리인데요. 왜냐면 이제 벨라 트윈스는 너무 고인물이어서 라떼는 여성 태그팀 벨트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벨라 트윈스만 빼고 태그팀 챔피언 출신들이기 때문에 이 벨라 트윈즈가 여기에 끼게 되면서 태그팀 챔피언십을 자매가 함께 들어올리면 그게 드라마긴 하거든요. 물론 한국 팬들은 다 싫어하겠지만 근데 이제 과연 발목이 다쳐서 롱런하기 힘든 챔피언에게 챔피언 배틀을 줄 것인가 이게 약간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이 세 팀을 꺾는 게 벨라 트윈스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근데 워낙에 위men's 태그팀 벨트는 위상 같은 게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그건 맞죠. 위클리에서도 진짜 허구한 날 바뀌는 벨트이기 때문에 의미를 주는 게 중요해요 레슬매니아는. 그래서 저는 그냥 발목이 안 다쳤다 그러면 무조건 벨라 트윈즈고 만약에 벨라 말고 다른 팀이 이겼다? 그러면 이건 니키 벨라 발목이 많이 아프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이제 벨라 트윈스 부상 아까 또 말씀하셨는데 벨라 트윈스가 부상을 당하면서 가부키 워리어스가 들어온다는 또 얘기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최근에 팟캐스트 자매끼리 한 걸로 보면은 니키가 지금 발목이 안 좋은 게 염좌다. 이미 지금 MRI 찍었는데 결과가 안 나왔다라고 했는데 그게 뭐 엊그제 본 거니까 이제 한 로우 때쯤에는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와중에 저는 그래도 경기를 속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부키 워리어스가 여기에 들어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카부키 워리어스가 여기에 등장 못한다고 레메를 아예 못 나오냐 아니면 끝끝내 이오스카이랑 2일차를 받아내냐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이게 또 기대가 안 됐던 이유가 최근에 너무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막 샬렉사 나오고 로우에서 베일리 라이라 발키리아 나와서 또 하고 막 벨라 트윈스 하고 이러니까 전 그냥 리매치 보는 것 같아가지고 별 기대가 안 되더라고요. 실제로 벨트 변경도 많이 됐었으니까 이게 태그 매치는 챔피언이 바뀐다 한들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 챔피언의 서사 이 챔피언 팀의 매력에 대해서 깊게 빠질 시간도 안 주고 또 챔피언이 또 바뀌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게 벨라 트윈스가 이기는 게 차라리 최선이라고까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저도 벨라 트윈스로 좋습니다. 바꾸겠습니다. 은근 따라오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너무 좀 뻔한 좋아요. 레전들이어가지고 그러면 뭐 벨라 트윈스가 승리하는 걸로 그게 저희 예측이니까 지금부터는 제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세솔린스 그리고 군터의 싱글 매치. 이 경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니 놀라운데요. 근데 이제. 전 경기들 보다가 이거 보니까 최고 아니에요? 베스트 바운 머신, 베스트 바웃이 될 확률이 베스트밤 머신이요? 에이덤을 너무 오래 하셨네. 베스트 바웃이 될 확률은 높죠. 예. 군터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서주면서 나에게 큰 빚을 줬다 이러면서 이제 헤이먼한테 떡밥을 던진 이상 사실상 결과는 정해지지 않았을까? 약간 이렇게 또 생각은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자체는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영화적인 서사가 있을 것으로 또 기대가 되고. 요즘 헤이먼하고 세스하고 지능 싸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림자 분신술도 쓰고 있는 세스 롤린스고 폴 헤이먼도 이제 용병술을 잘 하잖아요. 이 레슬매니아 경기가 여기서 어떻게 좀 작용할 것 같으세요? 일단은 군터가 여기서 이겨내면은 세스 롤린스는 좀 좌절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시련을 좀 겪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세스 롤린스가 전년도에 왕좌를 손에 넣게 되면서 본인을 위해 크라운 주얼까지 코디 로즈를 이겨내면서 진짜 주인공 중에 주인공이 되는가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본인 스스로 내려가게 되면서 이제 다시 한번 본인이 만든 그룹에 본인이 복수하는 스토리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군터에게는 비록 좌절당하지만 비전하고 좀 장기 서사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래는 비전을 이끄는 리더로서 브랜드의 왕자도 되고 브론 브레이커가 약간 바티스타 스토리가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게 빠그러졌잖아요. 그런 와중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스가 결국에 비전을 다시 망치고 비전을 부수려고 들면서 결국에 그 와중에 비전의 멤버들하고 싸워서 결과적으로는 이 비전의 멤버들이 성장하게 되는 그런 빌드업이라고는 생각이 돼요. 근데 다소 자기적인 느낌이 들 수밖에 없죠. 이제 본인의 부상으로 인해서 복수로 방향을 틀었다는 게 저한테는 좀 몰입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가 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여기서도 뭐 적으셨는데 그냥 최종 커플 안 된 애들끼리 막차 타는 느낌, 이 급조된 느낌의 경기가 되게 강했잖아요. 네. 그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근데 매주 개인 방송하고 뉴스 방송도 하는데 이 슬리퍼를 맞고 허우적대면서 갑자기 너 나 레슬매니아 이거 시전했잖아요. 아, 맞아요. 그거 보는 순간 그냥 좀 어지러웠는데 한 5분 생각하니까 아 이거 포레이먼한테 내가 너한테 빚을 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빚 받아내기로 레슨을 하겠구나라고 얘기했는데 저 다음 주 로우에서 진짜 그렇게 하더라고요. 늘 있는 WWE구나 약간 이런 생각했어요. 사실 40, 41 좀 잘해서 그렇지 원래도 빌드업이 그지 같을 때가 있었어요. 과거에도. 그러니까 레슬매니아의 빌드업이 너 나 레슬매니아 이게 되게 대충대충인 것 같지만 사실 선수한테는 이게 최고의 서사거든요. 이 최고의 무대에서 가리자만큼 큰 동기부여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엉망인 것 같지만 경기 자체는 재밌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브론 브레이커가 여기에 나오지 않을까. 아, 브론 브레이커가 세스를 공격한다? 사실 이게 세스 대 브론 브레이커가 플랜 B였는데 그 플랜 B가 이제 브론이 너무 메디컬 클리어가 났지만 그래도 바로 경기에 투입시키기가 불안해서 군타로 꺾은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브론 브레이커가 운동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허가가 났기 때문에 아마 이 경기에서 세스한테 스피어를 날려서 세스가 패배하는데 일조하게 되고 군터는 세스를 담궈서 폴 헤이먼에게서 빚을 받아낼 수 있는 역할이 되게 되면서 썸머슬램 때쯤에 브록 레스너를 요구하지 않을까 폴 헤이먼한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저도 똑같은 생각 해가지고 아니면 여기서 군터가 이기고 폴 헤이먼의 넥스 폴 헤이먼 가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폴 헤이먼이 브록 레스너를 배신해요. 그래서 군터가 레스너를 은퇴시키고 이렇게 막 빡 되는 거죠. 저는 서사적인 면에서는 입체적인 것 같아서 나쁘지 않죠. 네, 저는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네. 오케이.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비전도 저지먼트 데이도 뭐 어떤 그룹이 됐든 간에 하나의 그룹이 결성이 되고 하나의 리더가 있으면 우직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막 기수제 아이돌처럼 계속 바뀌니까 비전도 우리가 알던 그 비전의 느낌이 전혀 안 살아서. 근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네. 세스 부상, 네. 브론 브레이커까지 부상 당했으니까. 네.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비전이라는 그룹 자체가. 저도 좀 안타깝긴 해요. 네. 썸머슬램 그거 할 때만 해도 와 막 그러니까요. 위원님이 하셨잖아요. 소리 지르고 난리 났었는데 네. 그것도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아예 스토리적인 측면을 빼고 그냥 이게 잡혀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램의 빌드업을 보면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전 나은 것 같아요. 그 타단체 보듯이. 그렇죠. 제가 좀 그만하려 했어요. 서사고 뭐고 그냥 경기가 재밌으면 보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애우 감성으로 최고의 명승부. 저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엥? 이랬는데 돌아보니까 재밌겠다. 그냥 엔터테인먼트 진짜 딱 그거겠다. 세스도 말하더라고요. 최고의 경기가 될 거다. 인정. 네. 그래서 브론 브레이커가 들어와서 세스를 공격, 군터가 이긴다? 그렇게 봅니다. 저도 군터가 이겨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만약 브록 레스너를 은퇴시킬 거라면 그렇죠. 레이는 아닐 것 같고 무조건 도미닉이랑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대가 라벤데미였으면 어땠을까 그 생각을 해요. 라벤데미 그래서 라벤데미 은퇴하는 거죠, 레슬매니아에서. 갑자기요? 그래서 너무 뜬금없지 않아요? 근데 아니, 그거? 뭐 어쨌든 뭐 만약에 한 2주 전에라도 라벤데미 네. 막 이러면서 막 오늘 불러줘서 너무 고맙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슬리퍼 하면서 막 유미 레슬매니아 이러면은 사실상 세스랑 다를 게 뭐야. 근데 내가 원하는 거 뭐냐면 이 타노스의 건틀렛을 원해요. WCW의 골드버그, WWE의 존시나, TNA의 AJ 스타일
스타일스, ECW의 락밴드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건투에서 의미에서 네. 나는 여기서 차라리 락밴드면 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묵은 본으로 갑자기 세스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난 그런 걸 바랬는데 결국에 세스가 됐죠. 네. 루차 리브레 레이 미스테리오. 그것도 그래서 이제 그게 또 말이 많죠. 이제 좀 이따가 레이 미스테리오 또 나오는데 네. 그래서 조금은 다른 이유기는 하지만 저는 군터가 어찌되든 이길 것 같다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WWE 위민즈 인터컨티넨털 챔피언십 AJ 리 그리고 베키 린치가 맞붙게 되는데 저번에 이어서 또 똑같은 상대로 만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일리미네이션 챔버에서 한 차례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AJ 리가 본인이 살고 있는 시카고에서 챔피언이 되면서 해피엔딩을 겪었잖아요. 그런 와중에 또 나름 로우에서 방어전까지 치르면서 성실하게 선수 생활을 이어가 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베키 린치가 전년도에 커플 대전도 졌고 일리미네이션 챔버에서 졌기 때문에 또 지는 건 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베키 린치가 AJ 리를 위해 잡을 해줬으니까 이제는 AJ 리가 제일 큰 무대에서 좀 후배에게 벨트를 다시 줘야 되지 않을까 전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베키 린치 같은 경우에는 위민스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십 벨트 자체가 본인을 중심으로 퐁당퐁당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또 한 번 AJ 리를 꺾어내면서 최다 챔피언 기록을 갱신해야 되지 않을까. 베키 린치의 레거시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뭐. 저도 근데 베키 린치가 인컨 챔피언십을 두고 되게 많은 선수들을 띄워줬다고 생각하거든요. 라이라도 올렸고 맥신 듀프리도 올렸고 막 이런데 AJ 리는 생각보다 올리지 못했다. AJ 리가 아무래도 경기력 자체가 예전 같지가 않다는 게 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AJ 리가 옛날 디바 시절엔 잘한 게 맞거든요. 근데 복귀해서 블랙 위도우가 깔끔하게 걸리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랑 똑같이 생각하시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확실히 에이징 커브가 좀 느껴지기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블랙 위도우도 계속 이렇게 헤드 시저스로 감아서 쓰다가 벨리를 이길 때는 그냥 올라타서 바로 썼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그 바리에이션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차라리 못할 거면 못하다기보다는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느낌도 괜찮게 다가왔기 때문에 AJ 리가 앞으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나름 WWE에서 경기 수가 쌓이고 있으니까요. 또 레슬매니아까지의 시리즈 계약이 아니라 이후에도 등장 가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에 인터컨티넨탈 타이틀은 내려다 놓고 다음에 더 큰 그림을 그릴 때쯤에는 좀 링 러스트가 많이 사라져 있지 않을까. 차후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키 린치가 승리를 하면서 인컨 챔피언십을 따낼 것 같고요. 1일차의 메인 이벤트 언디스퓨티드 WWE 챔피언십 코디 로즈 그리고 랜디 오턴이 또 맞붙게 되는데 이 빌드업에 관한 이야기가 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진 좀 빌드업 얘기부터 하자면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일단 랜디 오튼 자체가 일리미네이션 챔버를 우승하게 되면서 정당한 도전자가 되었고 코디 로즈는 드루 맥킨타이어가 갖고 있던 걸 스맥다운에서 강탈하게 되면서 갑작스럽게 챔피언이 됐기 때문에 이 많은 역반응이 있었는데 그 역반응을 지금 코디 로즈가 랜디 오튼을 악역으로 돌리게 되면서 더더욱더 코디 로즈를 향한 역반응이 세지고 있거든요. 저는 좀 이게 좀 많이 아쉽긴 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 랜디 오턴이 코디 로즈를 공격하면서 턴이를 했고 여기 메가피가 붙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거는 뭐 쉴드 칠 수가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고 왜냐면 메가피가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도 너무 잘하고 막 4차원의 벽을 넘나들면서 온라인상의 인터넷 레슬링 팬들 IWC 인터넷 레슬링 커뮤니티 사람들을 까고 족성으로 열광하는 사람들 좀 막스라고 하는데 그 막스도 까고 다 좋아요. 그런 현실성 있는 드립들은 다 좋은데 근데 문제는 의문의 발신자가 메카피인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TKO나 WWE나 이거에 관한 문제점 그리고 4차원의 벽을 깨는 게 메가피라는 인물이 그냥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었던 게 바로 오늘 코디 로즈의 세그먼트가 되어 있는데 코디 로즈가 너가 얘기하는 IWC, 막스, 오타쿠들 이런 사람들은 다 우리의 손님이다. 우리의 손님이기 때문에 나 같은 레슬링 가문에서 자라온 2세대 레슬러들은 이 사람들, 이 커스터머, 팬들로 인해서 나는 계속 먹고 살았다. 난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실상 코디 로즈 저 녀석 또 드루 맥킨타이어 담그고 또 주인공 안에 이러고 손가락질 했던 사람들한테 코디 로즈가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거거든요. 과연 코디 로즈의 약수를 받아줄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고 제 생각에는 근데 메가피가 뭘 하던 코디 로즈가 뭘 하던 이 IWC 사람들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건 다른 얘기 아니에요. 전년도에도 존 시나의 17번이 보고 싶었잖아요. 올해에도 사람들은 랜디 오튼의 15번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라스베가스를 메울 것이다. 그래서 코디 로즈를 향한 야유는 아마 멈추기 힘들 것 같다.
야유까지는 저 안 나올 것 같은데. 왜냐면 오늘 스맥다운 기준으로 지난주에 이제 랜디 오턴 미스터리 콜러가 바로 팬메가피였잖아요. 근데 갑자기 일주일 동안 WWE 대 TKO 구도로 가서 TKO의 신복같이 있는 메가피 약간 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전 오히려 코디 로즈에게 모멘텀이 좀 실리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요. 지금 되게 영리하게 잘하고 있다니까요. 네. WWE가. 메가피가 완전히 악역을 하고 레슬링 팬들을 욕하고 그러면서 이제 랜디 오튼은 악역인데다가 코디 로즈는 인터넷 레슬링 팬을 내 편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민심이 코디 로즈 쪽으로 돌아가는 것 같이 속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말하잖아요. 절대 관객들은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사람들은 라스베가스에 가는 순간 랜디 오튼의 15번을 더 보고 싶어요. 코디 로즈의 감옥보다. 그건 맞죠. 그러니까 그냥 코디가 못해서 아니면 메가피가 나빠서 랜디가 싫어서 이런 게 아니라 아무런 이유 서사 이런 게 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관중들은 랜디 오튼의 15번을 보고 싶어서 코디에게 야유하고 랜디에게 환호할 거예요. 그리고 코디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악수를 내밀었는데 그 악수가 받아질 것 같진 않습니다. 저는. 네. 진짜 좋은 대립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코디 로즈 대 랜디 오턴 그 자체. 여기 사실 낄 이유가 없잖아요. 뭐 젤리로는 맡기고 팬메가피는 맡기고 그냥 랜디 오턴이 펀치킥 한 번 넣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식 중계 때도 그냥 차면 안 되나요? 그랬잖아요. 이거는 아니 선수가 선수 생활을 하긴 해줘야죠. 이왕 이렇게 된 거 펀치킥 차주면 안 되나요? 아 네? 아니 그냥 그러고 몇 주 있다가 빌드업도 필요 안 나와도 돼 코디 로즈. 그죠. 예. 그냥 램에서 경기하면 딱 되잖아요. 네, 머리 붕대 이렇게 감은 채로 막 하다가 랜디 막 이러고 그거 서사 뚝딱인데 이거를 상상 이상으로 꼬아버려가지고 막 바깥에서 공차 더운 양반을 왜 데려오며 그래서 지금 가장 큰 화두는 뭐냐면 20년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코디 로즈와 랜디 오튼의 그 역사, 레거시 왜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나도 안 하고 그러니까요. 나 지금 화났어 이것만 하고 있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잘하고 있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은 이들의 대립이 장기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백래시에서도 이어가고 뭐 그 뒤에도 계속 이어갈 거라면은 그러면 조금 인정이고 그러니까 WWE 대 TKO 구도로 그냥 가서 인포서들 막 계속 나오고 그리고 둘이서 할 말이 많고 둘이서 오래 할 거기 때문에 레거시의 이야기를 좀 뒤로 미뤘다? 이러면은 저는 좀 그래도 납득은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둘 간의 오랜 서사를 먼저 얘기했어야 되지 않나? 또 유출된 사진 중에는 백래시의 대진이 유출된 게 있거든요. 오. 근데 이게 뭐 AI인지 합성인지 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코디 로즈 젤리로 대 메가피 랜디 오튼 사진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좀 꽤나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둘 간의 대립이 그만큼 장기 서사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레슬매니아는 어쨌든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레슬매니아를 살리기에는 스맥다운 한 번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미 늦었어. 뭐 로우에도 나올 수도 있죠. 그렇긴 한데 뭐 한 번 더 나온다고 이 서사가 갑자기 좋아지겠어요? 그런 만큼 그냥 즐기자. 어차피 여기까지 온 거 경기 후에 백래시 때 좀 옛날 얘기도 좀 하면 좋겠고 메가피도 좀 어떻게 경기 중에 뭐가 잘못돼서 나가리가 됐으면 좋겠고 중요한 게 메가피가 SNS에도 썼지만 스맥다운에서 한 얘기가 내가 만약에 랜디 오튼이 진다면 난 앞으로 그 어떤 레슬링 쇼에도 출연하지 않겠어. 본인의 커리어를 랜디 오튼한테 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랜디 오턴이 이기잖아요. 의원님 말대로라면. 그럼 이기고 그냥 계속 짜증나게 옆에 붙어있겠네요. 그럼 그럴 것 같긴 한 하네. 1년 동안 붙어있겠네요. 그건 모르죠. 거의 내년 레메까지 본 거 아니에요 이거? 내년? 그러니까 그 네. 새로운 트라이벌 치프처럼 TKO의 왕으로 랜디 오턴이 되는 거죠. 막 16번 하고 17번 하고 뭐 준씨는 안 뛰어넘겠지만 하여튼 릭 플레어는 또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TKO의 스토리라인을 실제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리 엠마뉴엘을 필두로 한 TKO하고 WWE하고 코디 로즈를 필두로 한 WWE 그룹하고 갈등이 있다. 실제로 이걸 스토리라인으로 녹여낼 수도 있다는 소문이 있잖아요. 그거를 좀 믿고 있는 거예요. 전 녹여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WCW 대 WWE 같이. 그러니까 비숍을 필두로 한 WCW가 아리 임마뉴엘을 필두로 한. 그래서 막 더 락도 나오고. 실제로 메가피가 아리 엠마뉴엘이 꽂아넣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암시하고 있잖아요. 지금 마이크워크로. 그래서 요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여기서 최선은 팬 메가피가 암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본인의 윗사람을 덜악으로 틀어 막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틀어 막으려면 그 스토리로 가야 된다. 그 전까지는 랜디 오턴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TKO를 대표하는 덜악이 나오는 거구나. 거기까지라고 하면 전 찬성이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보면 저는 살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진짜 길게 보고. 그래서 어쨌든 전 랜디 오튼이 이길 것 오케이. 같습니다. 저도 랜디 오턴 하겠습니다. 그러면 1일차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데이 2로 넘어가 볼 텐데 데이 2, 데이 1보다는 확실히
훨씬 기대돼요. 네, 저는 뭐 썸머슬램 중계 때도 느낀 거지만 1회차는 그냥 버렸나? 약간 아이. 이런 생각. 2일차 너무 부럽다. 전반전을 버린 거냐? 전반전을 버린 거냐? 그런 것처럼 정말 썸머슬램 때도 조경호가 부러웠는데 네. 이번에도 좀 부럽습니다. 그래서 데이트의 첫 경기부터 너무 재밌어요. 부러워 죽겠어요. 오바페미랑 브록 레스너예요. 오바페미 통치자 대 비스트 브록 레스너가 맞붙어요. 너무너무 재밌을 네. 것 같습니다. 정말 가장 기대가 되는 경기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드림 매치 1P와 2P 색깔 놀이 캐릭터 커마 황제가 된 차세대 건물 브록 레스너잖아요. 넥스트 빅띵 차세대 건물이라고 2002년 때부터 불리웠는데 2026년에 마치 본인과 똑 닮은 2026년의 차세대 건물을 만나게 되면서 이거 진짜 어떻게 될까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저는 더 뜻깊은 게 제가 중계를 NXT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NXT 때 오바페미를 보면서 저랑 위원님이랑 둘 다 얘는 진짜 물건이다. 둘 다 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1년도 안 돼가지고 야 브록 레스너랑 램의 2일차 오프닝을 한다고? 진짜 이게 좀 감동이 되게 깊었어요 저는. 저희 근데 진짜 중계 때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이 선수는 무조건 챔피언 될 거다. WWE 대표할 인물이 될 거다. 맞아요. 계속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와 근데 정말 막상 보니까 기대한 것보다 더 잘하는 느낌? 또 CM 펑크는 철제 계단을 들질 못했거든요. 힘들게 드는데 오바팸이랑 브록 레스너 막 철제 계단으로 피구하잖아요. 그냥 막. 던지잖아요 이렇게. 네, 피구해요 둘이서. 맞아. 그래서 진짜 이 둘이 서로 경기를 할 때 지금 뭐 기껏해야 수플렉스나 파워bomb 한 번씩 주고받았기 때문에 서로 경기를 할 때 어떤 장면이 나오게 될지 감히 상상도 안 돼요. 저도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노셀링은 기본일 것 같고 점은 딱 넘겼는데 오바팸이 딱 일어나면서 뭐 오히려 가슴 두드리면서 Wi-Fi 맞았는데. 그 침 분무기 푹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럼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 단 하나 제가 걱정하는 게 있다면 브록 레스너의 레슬매니아 경기 시간이거든요. 지금 근 4년간 10분 이상 경기한 게 한 경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이 둘 간의 경기가 좀 충분히 도파민을 채워줄 만큼 어느 정도의 시간은 경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두 번째 걱정은 이제 오바페미가 질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군터가 만약에 이긴다면은 군터도 본인의 위상을 높이면서 레스너를 꺾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럼 반대로 레스너 역시 본인의 가치를 높여야 되거든요. 네. 또 누가 만약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한다. 브록 레스너가 이기고 오바페미는 사실 레슬매니아에서 싱글 경기 대비 브록 레스너랑 해서 멋있는 드림 매치 끝에 져도 오바페미한테 이득이다 라고 누가 저한테 얘기하면은 아니야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사실. 그건 맞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페미를 저는 차세대 브록 레스너 데뷔년도 썸머슬램에서 더락을 이기고 챔피언이 됐던 브록 레스너처럼 오바가 바로 챔피언 전선에 갔으면 좋겠어요. 브락을 이기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장치적인 측면에서 보는 건데 이번 램의 빌드업에 그 시큐리티들이 사실 많이 등장을 했잖아요. 브록 레스너, 오바페미도 그렇고 랜디 코디도 그렇고 근데 그 중에서 먹힌 게 오바페미 그리고 브록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치를 왜 계속 쓰는지 그리고 왜 계속 실패하는데 오바랑 브록만 이렇게 좀 성공할 수 있었는지. 일단 오바페미하고 브록 레스너 쪽에만 먹힌 거는 당연히 이 둘이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피지컬을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과시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일반인들 막 서너 명이 막 달라붙은 한들 이렇게 퍽 물리쳤을 때 진짜로 퍽 하고 나가 떨어질 정도의 피지컬이 되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코디하고 랜디 역시 뭐 일반인보다 훨씬 더 운동한 몸이고 대단한 육체인 건 맞지만 이 세네 명을 한 번에 이렇게 다 뿌리칠 정도의 팔 한 번 하면 사람이 날아갈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파급력이 없고 무엇보다 이게 남발되고 있는 게 제일 문제인데 이 남발은 그냥 스토리라인에 있어서의 완성도 문제가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램에서 제일 아쉬운 거니까 이번 레슬매니아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뭐 트리플 H의 부진, 트리플 H의 부진도 있고 아리 엠마뉴엘의 개입도 있고 더군다나 그게 수면 위로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이제 선수들의 잇따른 부상 세스 롤린스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선수들이 부상당했어요. 첼시 그린, 조르딘 그레이스, 스테파니 바케도 부상으로 인해서 빌드업이 약했고 뭐 브론 브레이커, 브론슨 리드 뭐 기타 등등 맞네.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너무 많은 선수들이 레슬매니아 빌드업을 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경비원 시큐리티라던가 아무래도 좀 한정적으로 남발한 게 아닌가 여러모로 창의성으로 많이 결핍되어 있는 한 해가 아니었나. 그래서 저는 이 선수들도 얘기하고 레슬링 커뮤니티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게 레슬매니아 30일처럼 빌드업이 망했지만 막상 보면 재밌는 레슬매니아 세스 롤린스 캐싱인 램에 그래서 그게 지금 이 많은 팬들의 마지막 희망회로예요.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브록 레스너의 위상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개입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개입을 하려면 글쎄요 누가 개입을 해야 될까요? 군터는 사실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군터는 이미 정당하게 브록을 요구할 수가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굳이 브록을 이기는 사람을 리스트를 더해줄 필요가 없어요. 본인의 승리가 빛이 발하잖아요. 브록을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면 브록 레스너가 오바페미한테 패배를 한다면 그러면 약간 쇠퇴하고 있는 브록 느낌으로 가다가 막타를 군터가 치는 그런 느낌으로 간다? 저는 차라리 그게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저는 어쨌든 생각하고 싶은 대로 흘러갔으면 좋겠기 때문에 브록이 이기는 것보다는 오바가 이기는 게 얻을 게 더 많기 때문에 전 오바페미가 이겼으면 좋겠고 개입 없이 오바페미가 이겨서 오바는 이제 달까지 쏘아 올리고 브록은 군터와 함께 마지막 황혼으로 사라지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브록 레스너가 승리하면 오바페미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오바는 제 생각에는 지금 일단은 로우의 로스터가 아니에요. 이 WWE 로스터란을 가게 되면은 색깔이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로우는 빨간색, 스맥다운은 파란색, 그리고 프리 에이전트들은 회색이에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오바페미랑 브록 레스너랑 오모스는 회색이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이게 브록 레스너를 이기고 나서는 스맥다운으로 옮겨가면 어떨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로이스 키스랑 오바페미랑 가는 건 어때? 데뷔전 치렀잖아요, 스맥에서. 이 데뷔전을 스맥에서 치렀다는 게 문제인데 저는 예전부터 주장해왔던 게 로이스 키스가 가는 곳이 스맥이면 오바는 로우일 것이다. 둘이 나눠 먹을 것이다를 저는 주장해왔기 때문에 이러면 또 로이스 키스가 있는 스맥다운으로 가는 것도 좀 이미지가 겹치지 않을까? 이제 오바페미가 이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길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네네네. 근데 저도 오바페미 너무 좋아하니까 전 순수하게 응원하는 마음으로 오바페미를 찍을 텐데 이 경기 결과는 전 진짜 모르겠어요 일단. 그리고 이 경기의 또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어떻게 보면 브록 레스너의 다음 상대로 거론되는 게 이 군터잖아요. 네. 근데 군터가 따지고 보면 은퇴 직전인 선수들, 그러니까 기량이 많이 떨어진 선수들을 상대로 승리를 다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 이제 군터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존 시나, 골드버그, AJ 스타일스 다 은퇴하기 전에 전성기가 지난 인물들을 먹어왔기 때문에 군터가 이걸 먹고 본인의 몸을 불리고 있는데 군터를 먹는다 하는데 이게 이득이겠냐? 이게 많은 사람들이 좀 물어보고 있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거든요. 근데 저는 군터가 많은 선수들을 은퇴시켜서 얻게 되는 게 본인의 위상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위상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 미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터는 악역 레슬러고 히트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야지 본인이 스타로서의 빛나는 선수인데 그런 면에서 군터는 지금 스타성이 넘쳐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군터의 목을 베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군터는 얼마 전에 일루미네이션 챔버 진출권 이런 것도 다자간 경기에서만 패배했지 싱글로서는 계속 안 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위상이 유지가 되면서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있기 때문에 이 레스너가 오바페미에게 진 노견이 돼서 군터가 먹게 되면은 군터는 여지껏 했던 대로 하는 거예요 사실. 골드버그, 존시나, AJ 다 뭐 많이 지고 있던 노견을 먹었던 거기 때문에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군터가 더더욱 미움을 많이 받게 되는 게 중요한 거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앞으로 커나갈 차세대 선역 주인공이 군터의 배를 가르게 될 텐데 그게 누가 될 것인가? 얼마나 통쾌하게 배를 가를 것인가? 이 군터가 먹어온 영양분을 자신의 입으로 우걱우걱 넣게 될 차세대 선역 주인공이 누가 될지 저는 그때까지는 좀 중립기여를 받고 있습니다. 오바페미? 아, 오바페미 좋죠. 가능성 있잖아요. 약간 실제로. 만약에 1차에서 오프닝 경기 했는데 오바랑 레스너랑 했어. 근데 오바가 이겼어. 근데 약간 둘이서 막 안 좋게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스포츠맨십이 빛나게 막 포옹을 한다던가 막 그렇게 했는데 그런 레스너의 목을 군터가 따. 근데 그런 군터의 목을 오바페미가 따. 이러면은 와 저는 좀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이 세 선수는 무조건 연관이 되게 갈 것이다. 다음 경기가 WWE 인터컨티넨털 챔피언십 이제 레더 매치로 펼쳐지게 되는데 펜타, 루세프, 드래곤리, 제본 에반스, 제이디 맥도나 그리고 레이 미스테리오 이렇게 6명의 선수가 또 출전을 해요. 근데 이게 약간 보면 옛날 머니인더뱅크 램에서 하듯이 그 느낌이 되게 많이 나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한편으로는 레슬매니아만의 전유물이던 머니인더뱅크가 독립한 것에 대해서 되게 아쉬움을 느꼈었거든요. 아 맞아요. 근데 정말로 요즘에는 다자간의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십 혹은 레더 매치가 열리게 되면서 그 빈자리를 좀 대신하고 있다? 이렇게 또 보여지긴 합니다. 이게 또 많이 얘기할 게 어차피 없는 게 스토리라인으로 묶여있는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2일차에 순수 도파민이 가장 많이 터지는 경기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기가 막힌 게 레이 미스테리오 향한 군터 펀치가 날아오고 있었어요. 군터 펀치가 이렇게 날아오는데 피하니까 그 펀치를 세스가 맞았어. 그 다음에 다 나왔어요 이러고 이제 레더 매치 딱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터의 은퇴빔을 피한 레이 미스테리오의 그 환상적인
전략적인 무빙이 있었다. 이게 좀 인상 깊게 느껴지고, 저는 이 펜타, 드래곤리, 레이 미스테리오 간의 루차들이 약간 스포츠맨십을 발휘해서 우리 잘해보자, 재밌게 놀아보자 그런 뉘앙스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타이틀 변동에 대한 가능성이 되게 낮게 느껴지고 있어요. 저는 오히려 이 경기에서 레이 미스테리오 관련 스토리라인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도미닉이 막 방해를 한다거나, 최근에 레이가 또 난 꼭 도미닉을 상대로 경기를 하고 은퇴하고 싶다 막 이랬잖아요. 무슨 스토리라인에 진전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JD 맥도나랑 저지먼트 데이랑 또 어떻게 해가지고 뭐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말이죠, 여기서 드라마가 나올 수 있는 인물은 제본 에반스밖에 없어요. 오케이. 제본 에반스는 인정. 최연소 챔피언 기록을 갱신할 수가 있는 치트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레슬매니아에서 큰 놀라움과 큰 축하를 줄 수 있는 인물은 제본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가장 제가 내밀고 싶은 정배는 펜타예요. 펜타의 인기하고 모멘텀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사실상 드래곤리가 비록 제 고객이지만 드래곤리가 이긴다 한들 펜타의 하위 호환인 게 냉정하게 봤을 때 맞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드래곤리는 좀 가능성이 아예 없어 보이고 굉장히 스턴트 위주로 할 것 같다. 루셉도 지금의 위상에서는 참가한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 맞죠. 지금 뭐 제이드 맥도나라고 그걸 따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펜타의 정배가 방어고, 정말 와일드카드로는 제본 에반스 정도지 펜타가 방어해서 본인의 스타성을 높일 것 같다. 그래서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펜타라니까요. 펜타요? 네. 전 역배할래요. 네. 제본 에반스. 제본도 좋죠. 네. 감동이 되게 있을 것 같아요. 잭 라이더가 딱 올라가서 아빠 앞에서 딱 제본 올라가서 근데 막 나머지 쓰러져 있고. 아니면 이거 루차 3명이 저지먼트 데이 와가지고 3대3 이렇게 묶어서 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차후에요? 글쎄요. 거기까지 멀리 보는 것 같긴 한데. 오케이. 일단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너무 인터넷 레슬링 커뮤니티 같았네요. 방금. WWE 위민스 챔피언십 제이드 카게 그리고 리아 리플리가 이제 일리미네이션 체인버에서 우승을 하면서 이 권한을 쥐게 됐는데, 일단 빌드업 자체는 좀 흥미로웠거든요. 왜냐면은 흥미롭다. SNS에서 한 차례 설전이 있었잖아요. 그거 있었죠. 제이드 카길이 리아 리플리한테 각본전하고 몇 시간 동안 상담하고 아첨하는 걸 보았다. 이런 식으로 좀 물타기를 하게 되면서 리아 리플리가 진짜 실제로 빡쳤기 때문에 저는 이 둘 간의 SNS의 설전이 이제 제사의 벽을 넘어선 실제 갈등이잖아요. 그래서 스맥다운에서 굉장히 매콤하게 갈등을 주고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상 여자판 CM펑크 존시나 막 이런 것까지 생각했는데, 근데 스맥다운에서 순한 맛으로 마이크웍을 마치 SNS에서 그 설정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게 되면서 기대감이 좀 뚝 떨어졌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 SNS 설전은 슛이었을까? 아니면 슛이라기보다는 그냥 실제 감정이 드러난, 근데 그 슛이 결국에 워크로 연결되지 않으면서 저희의 기대치가 많이 낮아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스토리라인에 미친도 있고 뭐 비팹도 있고 이렇지만, 여기 또 이오 스카이가 되게 결정적인 인물로 작용을 하잖아요.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이오 스카이가 이 스토리라인에 소모되면서 본인의 레슬매니아 경기는 형성되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너무 아이러니한 게, 로우를 보다 보면은 아스카하고 카이리 세인을 둘러싼 이 이오의 스토리 역시 로우에서 많은 시청률하고 SNS에서 많은 반응을 얻고 있거든요.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라인이에요. 실제로 카이리 세인에게 자유를 주냐 안 주냐 이걸로 아스카하고 카이리 세인십을 치르는 게 나름 재밌어 보이는데, 이게 또 리아를 도와주는 역할로 빠지게 되다 보니까 오늘 스맥다운에서도 심지어 카길한테 패배했잖아요. 이오가 패배를. 네, 물론 공격을 받은 설정으로 100%가 아니었기 때문에 핀폴을 따인 거긴 하지만, 그래도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말 안 되죠. 네, 전년도 레슬매니아 최고의 명승부를 뽑아낸 여성부의 아이콘이 되어가고 있는 이오 스카이가 누가 봐도 회사가 밀어주고 있는 가공품한테 패배를 당한다는 게 굉장히 뼈아프다라고 할 수 있겠고, 전년도에 레슬매니아 썼지만 올해는 나오지 못하는 인물들의 리스트 중에서 이오 스카이의 이름이 가장 빛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2일차가 한 경기가 적잖아요. 그래서 2일차에 막차를 탔으면 하는 인물이 저도 이오 스카이예요. 그래서 이오 스카이하고 아스카가 무조건 2일차의 경기를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성에서 할 거면 이 둘이 하는 게 무조건 맞는 것 같거든요. 또 내가 원래 생각했던 게 뭐냐면, 줄리아하고 이오랑 경기를 해요. US 챔피언십을. 근데 이오가 이겨. 그리고 리아 리플리랑 카길도 경기를 해요. 근데 리아가 이겨. 그래서 이제 레슬매니아 20대 에디 게레로랑 크리스 그 녀석 포옹하고 막 꽃가루 날리고 그거를 약간 리오로 하면 어떨까 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이라도 2일차에 카이리 세인십을 해서 이오가
이오가 아스카를 이겨서 카이리 생일에 이제 어깨에 메고 이제 우리 둘 다 챔피언이야 이러면서 어쨌든 이오도 이겼으면 좋겠다 2일차에. 리오리까지 네. 해가지고 이제 세 명이서 아니 그건 농담이고 어쨌든 이제 이오랑 리아 둘 다 이겨서 예를 들면은 카이리 생일을 두고 한 아스카의 경기가 여성 챔피언십보다 먼저 열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레슬매니아는 해피엔딩이 나면 좋으니까 이제 이오가 이겨서 카이리 세인이 도비스 프리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는 이제 끝났어. 그 다음에 이제 리아랑 카길이랑 투닥투닥해서 리아가 카길 고사를 치러서 카길 인생 명승부 만들어주고 챔피언이 돼. 그 다음에 이오가 나와서 막 와서 막 이렇게 딱 안기면 그냥 그걸로도 드라마 뚝딱이란 말이죠. 인정. 그거 좀 하면 좋겠다. 저는 그냥 제이드 카길의 그 챔피언으로서 보여준 모습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전 그냥 리아 리플리가 이긴다. 그냥 제이드 카길이 챔피언일 때 모습이 너무 싫어가지고 전 그냥 리아 리플리가 이길 것 같다. 169일째 2차 방어전. 아니 바케르 아까 좀 약하다고 얘기했는데 네. 카길은 진짜 뭐 했어요? 거의 양아치였죠. 헐리데이 투어에서 미친하고 비펩이 원래 상대였는데 처음에 미친하고 타이틀전을 할 거라서 이 하우스쇼 헐리데이 투어에서 미친하고 경기를 연속을 하다가 미친이 부상당했어요. 그래서 스맥다운 대진표를 비펩으로 바꾼 다음에 남은 투어에서 비펩하고 경기하다가 비펩이 또 부상당했어요. 근데 미친하고 비펩을 또 부하로 이렇게 하는 게 나를 다치게 한 사람을 섬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뭔가 좀 카길에 대한 스토리는 저는 좀 몰입이 많이 안 되고 카길도 1차 방어전 상대가 카길이 조리든 그레이스였습니다. 네, 조리든 그레이스였고 이번이 2차 방어전이에요. 2차 방어전인데 저는 이거를 좀 설령 카길이 이긴다 해도 저는 리아라고 그냥 할래요. 저는 리아를 그냥 찍겠습니다. 저도요. 그냥 바람. 그냥 싫다 제이드 카길이. 네, 근데 이길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저도 왜냐면 이런 가공품들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최고의 워커를 붙여주는 건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라. 그건 맞죠. 그래서 리아가 카길 고사로 카길을 띄워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소신껏 리아로 하겠습니다. 그러고 조르딘이 복귀? 이미 복귀했어요. 메인 이벤트 오늘 경기했어요. 그래요? 네네. 오늘 스맥다운을 못 들어가지고. 다음 경기가 WWE US 챔피언십. 제가 진짜 기대하고 있는 경기이기도 한데 아까 오바페미 얘기했는데 제가 오바페미 말고 이 선수 너무 마음에 든다 하는 선수가 있었는데 그게 트릭이에요. NXT 흑인 3인방 테리 윌리엄스, 제본 에반스, 오바페미. 셋 다 램에 출전하네요.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카멜로는 못 나가는데 전년도 스탠드 앤 델리버 메인 이벤터들 3명. 맞아요. 최초의 흑인 메인 이벤터였던 세 선수가 다 램에 출전하고 하여튼 그래서 현재 US 챔피언 세미 제인 그리고 도전자로 트릭 윌리엄스가 또 나오게 되는데 지금 트릭 윌리엄스의 그 조짐이라고 해야 될까요? 흥행이 심상치가 않아요. 정말 트릭을 달까지 쏘아 올리는데 성공하고 있는 WWE가 되겠고 이제 트릭 윌리엄스는 이미 인기가 많아졌고 세미 제인은 이미 선역인 척하는데 악역이 돼버렸잖아요. 사실상. 맞아요. 나는 여전히 시건방진 나쁜 놈이지만 인기가 많을 뿐이야 라는 트릭 윌리엄스. 세미 제인 나는 여전히 착한 놈이지만 내 기회를 내가 찾았을 뿐이야 라고 선역인 척하는 세미 제인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경기 중에 더블턴이 되면은 관중들에게 레슬매니아에 걸맞는 기억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덩달아서 트릭이 이겨버리면 웁대 트릭 6만 관 중 이거 못 참거든요. 그거 못 참죠.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일단 등장씬부터 진짜 막 약간 지릴 것 같아. 릴 야티가 뭔가 하지 않을까요? 릴리아티. 저도 릴리아티 이 역할이 딱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WWE 좋아하고 아이쇼 스피드 딱 나온 것처럼 이 정도의 개입이 딱 적당하지 않나. 옆에서 흥 돋아주고 웁대 트릭 하면 얘가 what? 막 이러잖아요. 원래 그랬지 레슬매니아의 연예인이라는 게. 아예 할 거면 뭐 마이크 타이슨 같은 애 데려와서 하던가. 배드버니만큼 하던가. 인정. 그럼 트릭 윌리엄스가 이긴다? 저는 그래야 한다고 봐요. 저도 그래야 할 것 같은데 만약 트릭 윌리엄스가 이겼을 때 세미 제인은 어떻게 돼요? 걔는 뭐 어차피 저번 주에 봐서 알지만 세미 호건이잖아요. 맞죠. 2선 타이틀의 제왕이기 때문에 얘가 2선 타이틀을 쥐고 있고 내려놓고 들고 있고 내려놓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케빈 오웬스 복귀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 그 경기 승리 후에? 그래서 다시 태그팀으로 뭉치는 거예요. 근데 아직 멀었다라고 저는 들은 것 같아서 오케이. 일단은 세미 제인은 허리에 들고 있는 게 인컨이든 US든 의미가 없어요. 이제 월드 맞아요. 챔피언 영예인 게 제일 중요하고 지금 일단 민심마저 나락을 가고 있으니까 이번 레슬매니아에서 방어해서 얘가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차라리 잃고 나서 휴식하고 나서 사람들의 증오가 사라졌을 때쯤 갑자기 웃으면서 등장하는 게 얘를 위해 훨씬 나을 수 있다. 다 렛츠 고 막 이러면. 그렇죠. 갑자기 다 기억이 삭제됐을 때쯤. 네. 좀 차라리 그게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이 돼요. 트릭은 그리고 콜 오브 댄디로 싱글 패배가 하나도 없어요. 노 콘테스트만 하나 있습니다. 그렇네요. 무적이에요, 무적. 저도 여기서 트릭 윌리엄스가 US 챔피언십 먹고 진짜 높은 곳까지 갈 것 같아요. 뭐 어딘진 몰라도. 그래서 되게 기대되는.
이제 US 챔피언십 하니까 사실 이번 연도 US 챔피언십 디비전을 캐리했던 게 카멜로 에이즈랑 일리아 드라구노프란 말이에요. 아, 그렇죠. 근데 이 두 선수가 현재로서는 레멜을 참가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드는 느낌이, 그리고 팬들이 드는 생각이, 아 이거 뭐 위클리 쇼에서 열심히 하는 애들은 따로 있고 피엘리나 레메 같은 데 가가지고 경기하는 애들은 따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정말로 그 각본을 우리의 의심대로 실천해버린 거잖아요, 이번에. 카멜로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98일 동안 9차 방어전을 치르면서 이 US 챔피언 디비전뿐만 아니라 스맥다운 자체를 캐리한, 스맥다운을 레슬링 쇼로 봐야 될 이유 그 자체였는데, 그런 남자를 레슬매니아 직전에 이렇게 딱 끌어내리면서 세미제이 쑥 들어가 버리니까 사람들이 심술이 날 수밖에 없고, 저는 그래도 이번 레슬매니아가 너무 싱글 경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페이탈 4A라도 가면 어땠을까. 저도요. 네. 물론 2선 타이틀이 모두 다인전으로 치러지는 것은 다소 자기적일 수 있지만서도, 그래도 이거는 카멜로가 그래도 끝까지, 저는 아직도 다음 주 스맥다운에라도 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일리아까지 꼈으면 좋겠어요. 그니까요. 아니 카멜로가 끼는데 일리아 안 끼는 것도 사실 좀 이상하거든요, 이거.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납득이 안 간다기보다는 너무 가련하다. 이렇게까지 냉정할 수가 있나? 그래서 저는 멜로가 어떻게든 꼈으면 좋겠고, 확실히 PLA 뛰는 사람 따로 있다라는 말 자체가, 지금 실제로 여성 US 챔피언십을 한 번도 프리미엄 라이브 이벤트에서 경기한 적이 없어요. 세러데이 나인맨 이벤트 같은 스페셜 TV쇼는 있는데 프리미엄 라이브 이벤트는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이 타이틀과 선수 간의 계급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레슬매니아에서 정말로 이번에 경기를 할 뻔했던 선수들, 경기를 할 뻔했던 벨트들이 이번에 못 나온 것에 대해서 정말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레슬매니아는 정말 줄리아한테도 되게 찬스였어요, 사실. 아 맞죠. 또 네. 안타깝게 됐어요. 그 센턴이 줄리아의 몸을 덮치고 나서 하체 운동을 하는 날이었는데, 그 트레이너가 테라피로 바꿨다 해요. 마사지 위주로 바꿨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줄리아랑 티파니 경기 썰도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게 좀 보고 있으면 안타깝죠, 사실. 맞죠. 이렇게 보니까 데이2 카드가 진짜 빵빵하긴 하네요. 핀벨러 그리고 도미닉 미스테리오도 있어요. 네. 아 이거 재밌겠다. 꼭 이렇게 꼭 다 줘야 되나, 이 1차에? 하나만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오늘 네임 카드에 핀벨러가 아니라 데몬이라고 써있어요. 이름이 데몬이야, 그냥 애초에. 그래서 데몬 벨러가 무조건 나오고요. 데몬 벨러 대 도미닉 미스테리오 간의 싱글 경기. 핀벨러가 옳은 길로 이끌려고 했는데 도저히 과외가 안 돼서 선생님이 포기하자 학생이 열받아서 동료들과 함께 좁혀버린 그 사건이 되겠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 벨러가 지면은 정말 큰일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원래는 이게 데몬이란 게 에지, 로만 레인즈 이런 절대 강자들, 스피어 쓰고 있는 고인물들한테 무너지기 전까지는 궁극의 무패 치트키였어요. 맞죠. 근데 오랜만에 수년 만에 다시 데몬을 꺼내는 거잖아요. 근데 도미닉한테 진다? 이거는 거의 벨러한테 사형 선고가 아닐까. 근데 도미닉의 위상이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모르겠네. 얘를 진짜 투더문 보내려고 핀벨러를 잡아먹게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네네. 리브랑 록센이랑 박치기 하기 전까지 핀벨러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아, 록센 너는 핀벨러 사람이잖아. 핀벨러 때문에 저지먼트 데이에 들어왔잖아. 그러면서 이제 어느 쪽인지 록센의 의향을 미리 물어보고 있었던 리브 모건의 질문이 있었죠. 리브 모건이 1일차에 승리를 하고 2일차에 오히려 핀벨러, 록센과 함께 핀벨러 쪽에 붙는다라는 이 가설이 나왔는데 역으로 도미닉이 더블 턴 하는 거죠. 1대3으로 쳐맞는. 그죠. 도미닉이 이제 업보를 돌려받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밌긴 하거든요. 재밌긴 재밌어요. 근데 선수를 셋업하는 과정에서 핀벨러가 데몬에다가 캐추얼 브레스의 테마곡 부활에다가 이런 선역의 모멘텀을 순식간에 없앨 것 같진 않아요. 이 저지먼트 데이로 바꾸고 음악도 얼터너티브하게 바꾸면서 환호를 없애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왔던 저지먼트 데이 악역 시절 핀벨러잖아요. 근데 그런 그가 지금 선역으로서 완전히 만개하고 있는 타이밍에서 한 번의 반전을 위해서 이 모든 걸 또 한 번 악역으로 간다? 그래서 도미닉한테 스팟라이트를 준다? 요거는 반전의 의미는 있을 수 있지만 WWE 구조상 핀벨러를 그런 식으로 와리가리하게 하진 않을 것이다. 지금 완전히 선역이다. 미래를 생각한다면 도미닉을 이기게 하는 게 낫다 볼 수도 있겠지만서도 사실 도미닉한테는 다른 게 다 필요 없어요. 제가 몇 년 동안 얘기하고 있는 건데, 내년 레이 미스테리오한테 이긴 다음에 레이가 막 이렇게 가면 딱 벗으면 그 꼬부기 닮은 귀여운 얼굴이 나오거든요. 눈물 막 흘리면서 막 가면 막 손 바들바들 떨면서 아들한테 주면 아들이 이러면서 거기서 또 이렇게 한다고. 그게 진짜 힐이죠. 아니지, 선역으로 그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들이면서 개도 보여야지, 이 사람아. 넌 내 아빠가 아니야.
아무튼 가면 이게 받아들이면 그 순간 도미닉은 그 전에 자보였어도 금방 떡상해요. 근데 이제 벨러 같은 경우에는 이 데몬을 꺼냈는데 지면은 얘는 더 이상 꺼낼 게 없단 말이야 사실. 벨러가 저지먼트 데이에서 축출된 김에 앞으로 싱글로서의 푸시를 받으려면은 이 궁극의 데몬을 꺼냈을 때 반드시 이겨야 된다. 제 온라인에서 뭐 랜디 오튼 그리고 코디 로즈의 대립에 관해서 WWE가 정말 실수하고 많이 놓쳤다, 펌블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경기도 왜 핀벨러가 데몬으로 나온다는 걸 미리 얘기하지? 좀 그게 이해가 안 됐어. 딱 나왔는데 데몬 분장하고 딱 나와요. 그럼 와 막 난리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죠. 제 생각에는 기존의 데몬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환상적인 업그레이드 데몬이 나온다. 알고 나와도 우아할 만큼 엄청난 꾸밈이 있지 않을까. 근데 거기서 뭘 더 발라요? 뭘 얹어서 나올 수도 있죠, 몸에. 아니면 뭘 타고 나올 수도 있고. 뭔가 그런 레슬매니아 스케일이 켈베로스 같은 거? 뭐 그럴 수 있죠. 루세븐 탱크 타고 나왔는데 얘는 악마잖아요. 악마. 악마면 악마에 걸맞는 뭔가 더 대단한 걸 가지고 나오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되고, 티켓이 일단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미리 깐 거에 대해서는. 티켓을 팔려면 좀 데몬 벨러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약간. 근데 예를 들어서 레메 위원님 보러 가요. 근데 데몬 벨러 나온다는 소리 들어요. 데몬 벨러 나오네? 안 살 거 사야겠다. 이게 돼요? 이것까지 돼요? 그러니까 뭔가 그래도 벨러의 광팬이라면 못 참지 않을까? 핀벨러가 이길 것이다. 누가 이기나요? 전 도미닉 할래요. 오, 갈렸어 처음으로. 도미닉 재밌을 것 같아요. 좋아요. 레슬매니아 42의 데이 2 메인 이벤트 로만 레인즈 그리고 CM 펑크. 위원님이 제일 좋아하는 CM 펑크. 로만 레인즈가 이제 레슬매니아 7연속 메인 이벤트입니다. 물론 레슬매니아 2일 연속한 게 좀 껴서 7일 연속이긴 한데 어쨌든 레슬매니아 7연속 메인 이벤트를 하고 있고요. CM 펑크는 2일차 메인 이벤트는 처음이에요. 1일차 메인 이벤트는 작년에 했고요. 2일차 진진 메인 이벤트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의미가 깊다. 그리고 싱글 경기라는 점. 네. 그것도 참 CM 펑크에게는 감동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레슬링 경기를 싱글로 레슬매니아를 하냐, 트리플 스렛으로 하냐, 요거에 대한 밸류 차이가 실제로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싱글 경기로 스팟라이트 받는 게 선수로서는 벨트를 가지고 들어가서 챔피언이 되던 등극에 실패하던 어쨌든 레슬매니아 싱글 경기 메인 이벤트는 최고의 영예이기 때문에 CM 펑크는 승패를 떠나서 이미 CM 펑크는 이 경기에 들어간 것 자체가 승자다. 로만 레인즈야 뭐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 고기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지만 펑크는 1회차에도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이번 레슬매니아 때도 CM 펑크가 등장할 때 얼굴 표정을 자세히 보시면 남다른 감동을 느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CM 펑크 그리고 로만 레인즈 이 둘의 빌드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좀 많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죠. 일단 처음에 아버지 옆에 묻어줄게라는 멘트도 도파민을 주기엔 충분했지만 다소 설득력이 부족했다라고도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그 배경에는 CM 펑크가 인디에서 돌아다닐 때 이 시카라던가 이 사모아 어르신들의 뭐 트럭을 얻어 타면서 많은 조언들을 들었다 이런 배경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단 피부로 와닿는 디테일은 없었는데 로만 레인즈의 반격마저도 너는 늙었어로 그쳐버리니까 뭐 실제로 저번 연도에 떠난 반려견 레리의 언급이 있을 뻔했지만 취소되었다. 이게 사실로 밝혀졌어요. 레리까지 갔어야 하지 않았을까?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죽은 아버지를 했는데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가장 슬퍼할 만한 이야기로 반격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 펑크로만 세그먼트가 좋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번 세그먼트가 나도 좋았어요. 나도 엄청 좋았거든요. 진작에 잘할 수 있었는데 질질 끌고 약간 기싸움도 있었을 것 같고, 또 레리 발언이 한번 철회가 되고 나서는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이러면서 막 서로 약간 눈치 싸움도 있었을 것 같아. 약간 첫 주에 아빠 옆에 묻어줄게 그게 호평 받았어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근데 호평 받다가 그 다음 주에 늙었어가 문제였죠. 늙었어가 원래 네 죽은 개 옆에 묻어줄게 이거였는데 거기서 살짝 꼬였다. 저도 그렇게 보여지고 아버지는 되지만 강아지는 안 되는 이상한 상황. 그니까요. 우스즈 나온 거야. 뭐 로만 레인즈가 퐁당퐁당 하고 있으니까 오늘 로만 안 온대. 그러면 우리 둘이 하자. 약간 이렇게 된 거지 뭐. 아무래도 사람보다 어쩌면 더 예민할 수 있는 게 애견인들의 원성이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각본에 있어서는 좀 많이 안타깝고 더군다나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로만 레인즈를 쉴드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좋아했던 사람이지만 이번 레슬매니아 가장 중요한 메인 이벤트를 지금 로우를 퐁당퐁당 출근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세스 롤린스 부상 당하면서 로얄 럼블 위너를 로만 레인즈로 어떻게 보면 낙점을 해두고 했는데 메인 이벤트의 카드들이 바뀌면서 이거를 생각할 기회가 좀 없었던 걸까요? 이 빌드업에 대해서? 이게 사실
사실 좀 안타깝고도 좀 헷갈리는 게 예전에 레슬매니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앱솔루트 시네마라고 다 얘기할 정도로 적어도 메인 이벤트를 향한 빌드업 하나만큼은 기가 막혔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혼자서 1인극을 하고 있고 CM펑크는 하고 싶은 말도 다 못하고 있는 와중에 또 아리 엠마뉴엘을 향한 슛 인터뷰까지 CM펑크가 날리게 되면서 심지어 포커스가 흐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인 이벤트 자체가 저는 조금 약간 의문스럽기는 해요. 이대로 흘러가는 게 맞나. 예전에는요 락이랑 오스틴이 매주 말싸움 몸싸움 말싸움 몸싸움 번갈아가면서 해도 전기가 튀고 재밌었어요. 재밌었죠. 네, 트리플 H가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 예전 선수들끼리는 정말 매일매일 출근해서 매일매일 막 경기하면서 서로의 경기를 망치고 방해하고 막 이러면서 갈등을 벌였었는데 지금 메인 이벤트 하는 선수들은 위클리에서 경기도 안 하잖아요. 서로 경기도 안 하고 방해도 안 하고 출근도 안 하고 말싸움 했다가 몸싸움 했다가 말싸움 몸싸움 했다가 하는 것도 이것도 막 경호원이 말리고 이러니까 이 옛날 우리가 느꼈던 스파크도 없고 애티튜드 때만큼 그렇다고 우리가 요 몇 년 전에 느꼈던 르네상스 에라의 시네마도 없고 처음에는 로먼 레인즈 펑크의 대립이 굉장히 호평받고 코디 로즈와 랜디 오튼의 대립이 되게 폄하받았었어요. 그러다가 랜디가 바로 그 뚝배기 깨는 체어샷 한 다음에 바로 다음 주에는 로만이 늙었어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판도가 또 바뀝니다. 방금 애티튜드 에라 얘기하는데 메가피 같았어요. 메가피가 실제로 얘기했죠. 네, 옛날 애티튜드 에라 얘기하는데 이번 레메가 메인 이벤트에 대한 빌드업이 오히려 좀 되게 아쉬운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많은 팬들이 지적하고 있는 게 코디 랜디 같은 경우에도 레거시 스토리를 왜 안 꺼내냐 이거거든요. 근데 뭐 로만하고 펑크도 10년이 넘는 역사가 있어요. 이제 NXT 디벨롭먼트 때도 암묵적으로 CM 펑크가 쉴드에 대한 아이디어를 냈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죠. 이제 로만 같은 당사자들은 부인하는데 확실한 것은 CM 펑크가 캐시어스 오너로 알려진 크리스 히어로를 포함해서 링 오브 오너의 세스 롤린스, 타일러 블랙까지 해서 쉴드를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낸 것까지는 사실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들의 오랜 역사를 얘기하려면 더욱더 얘기할 수 있는 게 많았을 것이다. 우리는 현실과 과거 그리고 이제 좀 링 바깥에서의 드라마를 특히 CM 펑크라면은 현실을 오가는 매콤한 이야기, 실제 있었던 일에 대한 일화들 이런 걸 대립으로 녹여내는 게 CM 펑크의 마법이잖아요. 이번엔 그 펑크의 마법이 가장 중요한 나이트 메인 이벤트에서 벌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누가 이길 것 같고 이 이후의 스토리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저는 제 바램도 펑크고요. 제 예측도 펑크예요. 로만 레인즈처럼 출근하지 않는 챔피언은 챔피언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또 로만 레인즈는 이제 스트리트 파이터 영화를 그 월드 프리미어 투어를 돌 거면 더더욱 WWE에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로만이 좀 따는 거는 무리수일 것 같고 근데 로만이 또 이번에 지면 레슬매니아 3연패라고 합니다. 천하의 로만 레인즈가 3연패를 당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출근 안 할 거면 먹지 마라. 또 일각에서는 루머로는 로만 레인즈의 계약 기간이 이번 레슬매니아 42까지다라는 얘기가 또 있거든요. 이게 사실로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로만 레인즈가 이길 생각이 없어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요. 네. 이겨도 뭐 얻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이럴 대로 다 잃었고. 그리고 펑크도 제 생각에는 이번엔 이기더라도 보여줄 만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 4번의 방어전이 모두 되게 극찬을 받았었거든요. 제이우소하고의 경기는 다소 엉망이었습니다만은 CM 펑크는 되게 훌륭한 챔피언이다. 이렇게 입을 모아 현지 팬들이 말하고 있는 만큼 CM 펑크는 이미 보여줄 만큼 보여줬기 때문에 본인이 하는 얘기 아니죠? 저요? 현지에서 그렇다라는 포장을 하고 저는 이 반응을 보고 난 이 주홍골 씨가 너무 무거워 사실. 나는 펑크를 그렇게 엄청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눈을 왜 그렇게 또 맨날 CM 펑크 옷 입고 오는데 오늘은 안 입고 와가지고 저는 레슬링을 난 얘만의 팬 이런 게 아니라 저는 다 두루두루 좋아해요. 그 중에서 좀 펑크가 조금 튀어나와 있을 뿐이거든요. 저는 그 CM 펑크의 모든 방어전이 좋은 경기들이 있었죠. 네, 그 정도인가 싶긴 해요. 근데 잘하긴 했어요. 현재 평가가 좀 과장됐다라고는 생각하는데 전 나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CM 펑크가 이미 본인의 나이에서 나이트 메인 이벤트를 승리까지 한다면 이미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 그래서 저는 오바페미에게 먹혔으면 좋겠습니다. CM 펑크가요? 네. 뭔가 안 어울리는데 둘이 결이. 오바페미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얘기해요. 바로 챔피언으로 가야 된다고. 얘는 2선도 가면 안 된다. 인컨도 쳐다보면 안 돼. 그냥 바로 레스너처럼 월드 헤비로 가야 돼. 뭐 로우가 됐든 WWE가 됐든. 근데 저는 기왕이면은 랜디 코디가 오래 간다고 하면은 로마는 오래 못 갈 거잖아요. 로마는 스트리트 파이터 월드 프리미어 할 거니까 저는 그래서 CM 펑크가 그냥 오바페미한테 먹혔으면 좋겠어요. 아 이건 신박한데요.
안 그래도 그거 물어보려고 했어. CM 펑크가 이 경기 끝나면 어디에 붙나? 그러니까요. 좀 로만은, 그게 좀 안 그려지더라고요. 로만은 떠날 거니까. 또 제일 중요한 로우가 레슬매니아 바로 다음 날에 치러지는 로우는 언제나 큰 쇼크로 가득해요. 맞아요. 네. 근데 만약에 레슬매니아 2일차에 시작을 연 오바페미가 브록 레스너를 먹는다면 2일차의 끝에 승리를 차지한 CM 펑크를 오바페미가 바로 오버핸드 차 빡 때린 다음에 펑펑 레이스 한 번 하면은 애프터 로우로서 진짜 이미 역할을 다 하는 거라니까요. 오케이. 진짜 그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사실. 그죠. 근데 저도 CM 펑크가 이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로만 레인즈 솔직히 너무 안 나와요. 그래서 전 그게 로트 레슬매니아에서 되게 좀 불만이었어. 그래서 저도 이 로만의 3연패에 대해서 천하의 로만이 3연패? 이런 걸로 인해서 약간 로만의 승리를 점쳤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로만이 이기면 안 될 것 같다. 펑크가 저도. 이겨야 될 것 같다. 레메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한 명이 있죠. TKO와 깊게 연관돼 있는 사나이 더 락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더 락이 나오면 1일차에 나올 것 같아요? 아니면 2일차에 나올 것 같아요? 아, 이거 너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양쪽 모두 다 너무 깊게 연관되어 있잖아요. 이제 맞죠. 2일차는 핏줄. 아노아이하고 마이비아 가문은 의형제 가문이에요. 조상들끼리의 의형제. 그렇기 때문에 더 락은 자신의 가족을 욕했기 때문에 이 저번 코디 로저를 괴롭힌 것하고 똑같은 구실이 있거든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CM 펑크를 압박할 수 있는 입장인데 문제는 다음 주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다음 주 한 번밖에 안 남았는데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좀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본 뉴스인데 더락이 지금 베가스에 있다고 합니다.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더락이 베가스에 있다는 소식을 제가 보긴 했어요. 2일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상 TKO를 대신해서 나서고 있는 팬 메가피인데 이 TKO의 이사가 더 락이고 팬 메가피 역시 본인보다 윗사람이 있다라는 걸 암묵적으로 나타내는데 그게 진짜로 아리 엠마뉴엘이 빈스 맥맨 마냥 플레인 롤로 배우로서 연기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리가. 그러면은 이걸 대체하면서 극적인 디테일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더 락밖에 없다. 맞죠. 근데 둘 중에 어디에 나올 거냐? 아이, 골라야죠, 그래도. 아, 양에 다 나오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양에 다 안 나올 확률이 일단 70%라고 보고요. 전 90%라고 봐요. 그래서 굳이 하나 고르자고 하면은 저는 그래도 1회차가 더 설득력은 있다고 생각해요. 전 2일차. 2일차. 거기 나오고 이제 제가 아까 WWE 팀 대 TKO 팀 얘기했잖아요. 그러고 워게임즈까지 가는 거죠. 아, 워게임즈까지. 더 락을 필두로 아. 이제 뭐 랜디, 로만 있고 반대편 뭐 코디, 펑크, 뭐 레스너 설사 저기 인베이전처럼 끼고 되나요? 약간 근데 이게 엄청난 숙제가 있는 게 사실 그렇게 되면은 트리플 H 쪽이 페이스잖아요. 근데 트리플 H는 지금 민심이 역사상 최악이에요. 최악은 맞죠. 예, 존 시나가 목을 따이게끔 내버려둔 사람이잖아요. 존 시나를 군터의 먹이로 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트리플 H가 그렇게 밀어준다고 한들 이 사람이 환호를 받을 수 있을까? 저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지금 전 TKO를 욕하는 느낌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목 살리려고. 예. 애들 막 너무 화나니까 야 이건 사실 나의 결정이 아니라 TKO의 결정이야 약간 이러면서 전 이런 것도 살짝 느껴져요. 없잖아 있죠. 네, 더군다나 지금 타이밍에 코디로즈 팟캐스트에 나간 것도 다분히 의도적이다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코디랑 트리플 H는 한 배를 탄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TKO의 압박이 오고 있고 TKO를 대변하는 팬 메가피가 있기 때문에 이 대척점에 트리플 H랑 코디로즈가 한쪽에 서 있다라는 느낌은 확실히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팬 메가피 곁에 랜디 오튼 곁에 덜하게 설 것인가? 그나마 설 거면 1회차가 좀 낫다고 봅니다. 2회차보다. 저는 요즘 근대 프로레슬링을 보면서 좀 많이 헷갈리고 있어요, 사실. 왜냐면은 우리가 너무 재밌게 볼 때 프로레슬링에 레슬매니아를 향한 대단한 스토리가 있었나? 라고 생각하면 아닐 때도 많았거든요.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챔피언십 같은 경우에는 레슬매니아에서 로얄럼블의 승자가 레슬매니아에서 챔피언이 되고자 하는 서사가 가장 강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되게 대단한 인간의 드라마 같은 건 사실 없거든요. 대신 뭐 에디 게레로라던가 크리스 B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데니얼 브라이언. 예, 뭐 데니얼 브라이언 같이 이런 사람들이 정말 오랫동안 노력해왔고 힘들게 여기까지 왔다 자체가 서사였지 이 인물 간의 두 대립이 되게 막 특별하게 느껴지진 않았었어요. 물론 데니얼 브라이언은 굉장히 대단했죠. 그 서사 자체도. 네. 한번 진짜로 레슬매니아 못 설 뻔했다가 썼으니까. 뭐 엘리자베스와 랜디 세비지 간의 러브스토리의 완성 이런 완성성 있는 시네마적인 스토리가 있었던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놀랍게도 몇 년간 그걸 봤잖아요. 근데 뭐 존 시나의 턴일 후에 17번을 달성하는 순간이라던가 아니면은 코디 로저의 피니시스 스토리라던가 이런 걸 보니까 너무 눈이 높아진 게 아닌가? 예. 사실 원래 WWE에는 그렇게 대단한 스토리가 없었는데 그냥 우리가 알던 맛으로 돌아온 게 이렇게까지 실망한 일인가?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사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레슬매니아 6의 상징성 넘치는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십과 월드 챔피언십의 통합전 워리어와 호건도 서사가 쥐뿔도 없었어요. 그냥 워리어가 이러면서 막 둘이서 막 이러면서 막 매니아 이렇게 하고 그러고 산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도 40이 좋아요. 근데 그게 매년 그러긴 어렵잖아요. 올해는 또 사고가 많았고. 세스? 네. 그래서 이번 레슬매니아 사건을 둘러보면서 좀 나름 고찰을 해보니까 그냥 쇼가 재밌었으면 좋겠다. 빌드업에 대해서 이번에 망했네 이러면서 보면은 당연히 망했다고 생각하고 보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냥 재밌겠거니 그냥 맛있는 거 시켜놓고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게 맞죠. 저도 눈을 좀 낮춰야 될 것 같네요. 그럼요. 들어보니까. 저는 심지어 1회차가 재밌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프리뷰에서 한 말이랑 좀 상반되는 그러니까요. 말인데 솔직히 6인 태그팀 매치는 버릴게요. 오프닝 매치는 버리고 제이코 파트 드루도 재밌을 거예요. 경기가 바키라고 리브 모건도 경기 잘해요. 둘이서 경기 재밌을 거예요. 여자 태그 살짝 버리고요. 세스 군터도 재밌을 거예요. 재밌을 거잖아요. 네네. 경기 재밌을 거예요. 네. AJL이 100길 인치도 100길 인치 괜찮게 할 것 같고 네. 다만 이들이 3차전인데도 일반 경기인 게 좀 아쉬워요. 이런 경기력을 좀 커버 쳐야 되는 AJL 같은 선수는 좀 특별 룰이 있으면 더 기믹? 좋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코디 랜디도 그나마 좀 시네마틱한 셋업들이 있으니까 재밌을 것이다. 그래서 1회차도 충분히 재밌게 기대하려면 충분히 재밌어요. 그럼요. 네, 2회차는 대놓고 재밌고요. 그래서 1, 2일차 이렇게 살펴봤거든요. 근데 김대호 의원이 1일차가 진짜 재밌다고 하니까 1일차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꼭 볼 거예요. 1회차. 당연히 보겠죠. 네, 중계를 할 거기 때문에. 사실 뭐 매치 카드만 본다면 재밌는 경기도 많고 그래가지고 첫 번째 뭐 데이 1, 데이 2 모두 재밌을 거니까 또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요일, 월요일 7시에 넷플릭스에서 레슬매니아 1회차하고 2회차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데이 1하고 데이 2 좀 길게 프리뷰 한번 가져가 봤는데 저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